달의 신이시여, 이 처녀를 받으시고 마을에 풍년을 내려주소서. 거짓입니다. 달의 신 따위는 없습니다. 소연이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소연이 계속 외칩니다. 사라진 처녀들은 귀신에게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마을 원로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당 월선이 앞으로 나섭니다. 손에는 칼이 아니라 낡은 장부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처녀들을 판 기록입니다.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처녀가 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두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갔습니다. 달빛이 장부를 비춥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과연 월음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처녀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소연은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낸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 정월대 보름, 첫 처녀가 사라진 밤부터 시작됩니다. 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산과 강에 둘러싸인 외딴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월음촌이었습니다. 달의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라는 뜻이지요. 조선 후기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드는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올해는 풍년이 들게 해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때로 인색했습니다. 월음촌은 특별한 마을이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달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금기도 많았습니다. 달빛이 밝을수록 금기가 늘어갔지요. 정월대 보름 밤에는 처녀가 밖에 나가지 말라. 달을 올려다보지 말라.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윤소연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상민의 딸이었지만 집안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혼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담이 잦아들었습니다. 윤 씨 집딸이 괜찮은데,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속내를 잘 숨겼지요. 하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외모는 수수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달빛 아래서는 달랐습니다. 유독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저 아이는 달과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소연은 그런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다만 정월대 보름에는 달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금기를 지키는 것이었지요. 소연의 가족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했습니다. 늘 방에 누워 계셨지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습니다. 소연은 종종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대보름 밤에 밖에 나가면 안 됩니까? 옛날부터 그래왔다. 하지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묻지 마라.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마을에는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옛날부터 그래왔다. 노인들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월대 보름이 다가오면 무당이 불려왔습니다. 이름은 월선이었습니다. 나이는 30쯤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늙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마을에 와서 구슬했습니다. 달의 신이시여, 마을을 지켜주소서.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달의 신에게 기도할까? 달은 그저 하늘에 떠 있는 것일 뿐인데, 마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처녀들이 모두 달맞이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지요. 정월대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은 분주했습니다. 오곡밥을 준비하고 부럼을 깨고 달맞이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처녀들은 긴장했습니다.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말라. 금언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딸들을 단속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달을 보지도 마라. 소연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야 합니까? 달이 처녀를 데려간다. 달이요? 그렇다. 옛날부터 그래왔다.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달이 사람을 데려간다니? 그런 일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믿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당산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나무였지요. 나무 아래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비석이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반쯤 땅에 묻혀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비석을 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라. 왜입니까? 신성한 곳이다. 소연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저 비석을 숨기는 걸까? 복선이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몰랐지만 그 비석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보름 밤이 왔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맞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들은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소연도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불길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가 없어졌어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8살 처녀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름은 춘하였습니다. 집에 있어야 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춘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옷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지요. 노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에 홀렸구나. 또 시작이야. 또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노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을 다물 뿐이었지요. 무당월선이 불려왔습니다. 춘하의 혼을 달래야 합니다. 혼을 달래다니. 춘하가 죽었단 말입니까? 달에게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인들의 슬픔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소연은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뭔가 알아야 했던 건 아닐까? 내가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소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직은 말이지요. 며칠 후 소연은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춘하는 어디로 간 걸까? 정말 달에게 잡혀간 걸까? 소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달은 그저 하늘의 천체일 뿐입니다. 사람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에 몰래 당산나무로 갔습니다. 달맞이에 나갈 것인가 숨을 것인가 고민했지만 결국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당산나무 아래는 고요했습니다. 재단이 있었고 재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뿌리 근처였습니다. 소연은 다가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낡고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춘하의 비녀다. 춘하가 즐겨 꽂던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에 있을까? 그리고 왜 피가 묻어 있을까? 소연은 비녀를 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세히 살폈습니다. 피는 많지 않았습니다. 찰과상 정도의 피였지요. 춘하는 다쳤다. 하지만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살아있을 수도 있다. 소연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춘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춘하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춘하, 어디로 간 걸까?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하가 평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별다른 말은. 다만
다만 대보름 전날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어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이 춘하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춘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춘하는 달에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라고 말이지요. 소연은 무당 월선을 찾아갔습니다. 월선은 마을 밖 오두막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당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월선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소연은 오두막에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 춘하는 정말 달에게 잡혀간 것입니까? 월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죄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바치는 자가 문제다. 소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아직 모르느냐? 월선이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은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물이라니 누구에게 바친다는 겁니까? 달의 신이라고들 하지. 하지만 무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월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무당이다. 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찾아라. 월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 한 가지를 건넸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지키는 부적이다. 대보름 밤에 지니고 있어라. 소연은 부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이 나가려 할 때 월선이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마을 사람들이 너를 의심하고 있다. 소연은 돌아보았습니다. 왜 저를요? 너는 너무 많이 안다. 월선의 눈빛은 걱정과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연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소연이 밤마다 돌아다닌다더라. 당산나무 근처에서 봤대. 수상하지 않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인회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내가 밤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예, 사실입니다. 소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춘하를 찾고 싶었습니다. 춘하는 달에게 갔다. 찾을 수 없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달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심해서 말해라. 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달은 그저 하늘에 떠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가. 노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신성한 것을 모독하느냐?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그만둬라. 아버지, 더 이상 조사하지 마라. 위험하다. 하지만 춘하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치는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도 아십니까? 무엇을? 춘하가 어디로 갔는지 진실을 아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지요.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부터 소연은 집에 갇혔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잠근 것입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창문으로 밖을 보며 기록했습니다. 실종된 처녀들의 공통점을 말이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집에 갇혀 있었지만 정보를 모았습니다. 창문으로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어머니에게서 예시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처녀들의 신발이 모두 같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동쪽 강가였습니다. 소연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명의 처녀가 사라졌다. 모두 정월대 보름 밤에 사라졌다. 그리고 모두의 신발이 강가에서 발견되었다. 소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소행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처녀들을 데려간 것이다. 그리고 신발을 강가에 버려 익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소연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귀신을 의심하던 것에서 사람을 의심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누가, 왜? 소연은 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재물. 월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처녀를 제물로 바친다. 하지만 재물은 보통 죽은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신발만 남기고 시체는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인가? 소연은 전율했습니다. 처녀들이 살아서 어딘가로 끌려간 것이다. 재물이 아니라 인신매매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소연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당산나무로 향했습니다. 비석을 파보기로 한 것입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비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비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월대 보름, 순결한 처녀를 바쳐 풍년을 기원한다. 지난 50년간 계속되어 온 전통. 소연은 분노했습니다. 50년이라니.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희생되었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소연은 돌아보았습니다. 월선이 서 있었습니다. 무당님,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월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모자니까. 소연은 이해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막읍시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읍시다. 그리고 관청에 고발합시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함께 하자. 두 사람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묘한 공조였습니다. 처녀와 무당,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며칠간 두 사람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옛 기록, 증언, 신발 등 모든 것을 모았지요. 그 과정에서 소연은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향리석이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이지요. 어느 날 서기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서기는 소연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인신매매 기록입니다. 몰래 복사한 것입니다. 소연은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은근한 로맨스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며칠 후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이 다음 제물로 지목된 것입니다. 노인회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보름 제물은 윤소연으로 정했다.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소연의 가족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노인회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윤소연은 달을 모독했다. 그러므로 제물이 되어 속죄해야 한다. 소연은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가족에게 내려진 애군 소문은 힘들었습니다. 윤 씨 집안에 저주가 내렸다. 딸이 달을 모독해서 그렇다.
사람들은 소연의 집을 피했습니다. 거래도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소연아, 제발 그만둬라. 아버지,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 준하를, 그리고 다른 처녀들을 구해야 합니다. 소연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소연을 더 강하게 가두려 한 것입니다. 너를 지켜야 한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안 된다. 부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월선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으로 소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틀 후가 대보름이다. 압니다. 준비됐느냐? 예, 준비됐습니다. 소연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모든 것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서기가 소연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당산나무 아래 묻힌 오래된 제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소연은 제문을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흉년마다 순결한 처녀를 바쳤다는 기록. 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서기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인신매매범과 결탁했습니다. 소연은 전율했습니다. 마을 원로들이 인신매매범에게 처녀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을 운영 자금으로 썼습니다. 재물이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소연은 분노와 경멸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서기가 쓰게 말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마을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처녀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재물이라는 미신으로 포장한 것이지요. 소연은 기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명이 넘는 처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팔려간 처녀들이었습니다. 이 처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생집, 부잣집 첩, 멀리 다른 나라까지. 모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일 대보름 밤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소연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서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소연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보름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연은 창문으로 달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달은 죄가 없다. 달은 그저 하늘에 떠서 빛을 비출 뿐이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다. 인간이 달에게 죄를 씌운 것이다. 소연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냉정함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진실을 밝힐 것이다. 소연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지막 대보름의 모든 것을 밝히리라.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분주했습니다. 대보름 제사 준비였습니다. 제물인 소연을 깨끗이 씻기고 흰 옷을 입혔습니다. 소연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우리 딸,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소연의 손을 꽉 잡았을 뿐이었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소연은 제단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단 앞에 소연이 섰습니다. 노인회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 하나가 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달의 신이시여 이 처녀를 받으시고. 그때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달의 신 따위는 없습니다. 입 닥쳐라.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처녀들은 달에게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들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로들은 인신매매범과 결탁했습니다. 처녀들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달의 재물이라는 미신으로 숨긴 것입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월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월선이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처녀가 팔려갔습니다. 모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기도 나타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원로들이 인신매매범과 거래한 기록이 있습니다. 노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들이 조작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나섰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달에게 잡혀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군요. 여인은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네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말을 믿지 마라. 모두 거짓이다. 노인들은 소연을 제단에 묶었습니다. 제사를 강행한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원로들을 믿어야 할까? 소연을 믿어야 할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지 않는구나. 이곳에 남은 내가 잘못인가? 차라리 도망칠 걸 그랬나?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도 외면하는 것이었지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원로들의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소연은 혼자였습니다. 월선과 서기도 원로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너희도 잡아들여라. 원로들이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달빛만이 소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여,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때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말이지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저에게 제문을 읽게 해주십시오. 노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물이 제문을 읽는 것도 예법 아닙니까? 그런 예법은 없다. 그렇다면 새로 만드십시오.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차피 저를 제물로 바치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문을 읽겠습니다. 노인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좋다. 읽어라. 노인 하나가 제문을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은 제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말을 했습니다. 달의 신이시여. 소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죄가 있습니다. 처녀들을 팔아넘긴 죄입니다. 재물이라는 이름으로 인신매매를 한 죄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50년 동안 20명이 넘는 처녀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달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소연은 제사의 허구를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달 아래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이 제사는 거짓입니다. 달은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욕심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노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을 당장 죽여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묶여있던 밧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서기가 몰래 칼로 밧줄을 자른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소연이 제단에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노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저 계집을 잡아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소연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정말로 재물을 원한다면 왜 신발만 남기고 시체는 없습니까? 왜 처녀들은 모두 아름다운 여인들 뿐이었습니까? 그것은 인신매매범이 아름다운 여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했어. 월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0년 전 저도 재단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달의 신이 아니라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월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잡으려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월선이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다. 인정하십시오. 서기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거래 날짜, 금액, 인신매매범의 이름까지 모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말과 침묵, 진실과 관습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나섰습니다. 저는 원로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나둘 사람들이 소연의 편에 섰습니다. 노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연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용서는 처녀들이 돌아온 후에 구하십시오. 다음 날 관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라진 처녀들은 모두 산채로 다른 고을에 팔려갔습니다. 일부는 기생집으로, 일부는 부잣집 첩으로, 일부는 멀리 다른 나라까지 팔려갔습니다. 관청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처녀를 찾아냈습니다. 춘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춘하는 살아있었습니다. 한양의 기생집에 팔려가 있었지요. 소연은 춘하를 만났습니다. 춘하야, 소연아. 두 사람은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모든 처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멀리 떠난 처녀들도 있었고 죽은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소연은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찾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찾겠습니다. 비녀, 신발, 기록의 의미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비녀는 처녀들이 끌려가며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신발은 인신매매범이 익사로 위장하기 위해 강가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원로들이 거래를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모든 복선이 회수되었습니다. 원로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인신매매범도 잡혔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의 거짓이 끝난 것입니다. 달이 지났습니다. 월음초는 변했습니다. 원로들은 모두 처벌받아 마을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달에 대한 미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유롭게 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월대 보름도 달라졌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축제가 되었습니다. 처녀들도 자유롭게 달맞이에 참여했습니다. 월선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왜요? 여기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다. 월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맙다, 소연아. 내 덕분에 내 한도 풀렸다. 소연은 월선을 포옹했습니다. 무당님도 고마웠습니다. 월선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지요. 소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기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소연은 달맞이를 다시 허락했습니다. 이제 달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연을 존경했습니다. 소연 아가씨 덕분에 우리가 자유로워졌어. 정말 용감한 분이야. 소연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정월대보름이 왔습니다. 소연은 당산나무 아래 섰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소연은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당당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연 주위로 모였습니다. 함께 달맞이를 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와 기원뿐이었지요.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귀신은 없었다. 침묵한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진실이었습니다. 달이 처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처녀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소연은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 부당한 일을 보면 외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서기가 소연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달을 보고 있었어요. 아름답군요. 예, 이제는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자유로웠습니다. 미신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사라진 처녀들이여, 평안하십시오. 당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처녀들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소연은 마을 전체의 침묵과 위협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진실을 외쳤고 재물로 지목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당함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 진실을 알고도 숨기는 것이 진짜 악입니다. 우리는 소연처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외쳐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